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제목, 정부 부실 조선업 통합 주재인이라고 게재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산업은행이 이 조선업, 부실 조선업들을 통합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언론에 던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업 얘기하면 무조건 대우조선해양을 얘기를 해야 돼요. 대우조선해양 정말 메가톤급 조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예요. 이 회사 망하면 진짜 조선업이 난리가 나니까. 너무 크니까 대마불사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가 원래 이 회사를 살려고 했었는데 역량 부족으로 그때 당시에 못 샀죠. 왜? 대우조선해양이 그만큼 컸어요. 그리고 서브프라임이나 아니면 조선업이 하강하기 전에는 대우조선이 정말 메리트가 넘쳐나는 회사였기 때문에 하나가 군침을 계속 갖고 있었죠. 왜냐? 하나가 이 중공업 분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벌로서 이 사업 분야를 다양하게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우조선이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가 이때 신의 한 수로 살아남았다. 맞아요. 신의 한 수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아니면 뭐 다른 대재벌들이 계속 M&A를 하면서 신사업을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자꾸 비아냥거리는데 여기에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M&A나 신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물론 신사업이고 신사업은 당연히 기존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M&A는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부담이 돼요. 이러니까 M&A나 신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면서 흘러가야지 무리하게 했다가라는 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매번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이익을 최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비아냥거릴 것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에 계속 품에 있었다가 결국은 현대중공업에 넘어가요. 왜? 정부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1인자 현대중공업 이렇게 해서 삼성중공업 있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선업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려고 했던 게 원래 정부의 지금까지 생각이었는데, 이게 대우조선해양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메리트가 없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봤자 이 그룹 차원에서 부실료만 놀라갈 수 있고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마인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안 팔리니까 정부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을 아예 1인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 나머지 기업들을 통폐합해서 이원화 전략으로 아예 이렇게 큰 데로 이제 중소, 작은 데로 가자. 조선업을 이렇게 키우자라는 마인드로 정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안 팔리고 이거를 살 주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왜 또 이렇게 되냐? 산업은행이 결국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수십 번 계속 몇십 조, 10조 이상 넣었을 거예요. 10조에서 거의 한 15조? 조선업, 이 부실 조선업들을 투자를 했는데 살아낼 기미가 안 보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투자금,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는커녕 조선업이 계속 무너지니까. 중소 부실 조선업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생각을 통합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대한조선 수출입은행 이제 갖고 있는 대선조선, 성동조선해양, 유암코는 이제 자산관리 그쪽이에요. 오리엔탈전공, STX, 삼강 이렇게 해서 이런 조선업들을 그냥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움직임을 추진 중이라는 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유가 여기에 바로 나옵니다. 뭐냐면 그동안 이 정부가 생각했던 거는 이 들어갔던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경영 정상화를 먼저 앞당기자라는 마인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아예 이제 투자원금보다는 경영 정상화가 먼저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쵸? 왜 이렇게 얘기를 계속했냐? 성동조선해양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카드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성동조선해양이 왜 지금까지 안 팔리고 앞으로도 안 팔려서 강제 청산 당할 직전이다 라고 제가 올린 게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동조선해양이랑 STX조선 돈을 그만큼 넣었어요. 엄청나게 넣었어요. 여기만 11조예요 지금. 12조 가까이에요. 그럼 다른 조선 지금 아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한진중공업이나 대한조선이나 기타 조선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데도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정부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이수까지 나왔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경제 논리상 이거 뭐야, 자본주의에서 장사가 안 되는 회사는 당연히 망하고 잘 되는 회사를 살려서 아니면 신규 회사를 양성해서 다시 경제를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게 진짜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지역 그리고 감정, 그 다음 지역 감정이요, 그리고 정치 논리가 들어가면 이게 이상하게 희석이 돼요. 이 회사를 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부실 회사에다가 15조에서 20조 가까이를 넣어준 거예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넣어준 거예요. 왜? 이 회사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계속 망하게 한다, 망한다,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 못하겠습니다라고 회사 팔아치우고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건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왜? 간단해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진짜. 첫 번째는 당연히 조선업 고용 경기가 문제가 발생돼서 그래요. 조선업이 이 인력 고용이 꽤 많이 일어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만드는데 웨이퍼에다가 사람이 일일이 넣지가 않잖아요. 기계가 알아서 척척척 확실하게 오차 없이 넣어주잖아요. 첨단 기계들이. 그래서 이 인력들이 많이 필요가 없는데 현대 중공업이나 이런 중공업, 조선업 시스템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용접을 하고 사람이 엔진을 넣어서 엔진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용접을 또 해서 올리고 이런 수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계가 이런 역할을 지금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가 뭐 용접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조선업이 고용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조선업을 내려놓는 순간 고용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쉽게 여기에서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지역 경제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업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 부산, 거제, 그쵸? 거제, 그리고 진해 이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목포 관련된 이쪽이에요. 만약에 조선업을 정부가 능력이 안 된다, 뭐 이 회사는 망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려놓고 아예 없애버리면 여기 경기들은 그날로 죽어요, 완전히. 왜? 조선업이 이 IMF 때 외환위기에도 끄떡없이 버텼잖아요. 그쵸? 이 말은 뭐냐면 조선업이 계속 발달되면서 아파트나 뭐 이런 기반 사회 SOC 시스템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당연히 여기에 또 고용 관련된 그리고 내수 시스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경제가 조선업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결국은 조선업 하나에 몰빵이 돼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아니, 회사가 아니라 도시란 말이에요. 이 말은 조선업이 무너지면 여기가 연달아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망할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부어간 건 조선업이 서서히 하강하면서 살아날 기미를 그나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돈을 넣었던 거예요. 원래 경제 논리 상으로는 당연히 그 회사들 일찍 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고용 인원들이나 이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망하면 회사가 취직돼서 난리가 나요.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가 초토화가 되니까. 그럼 지역 민심 신경 써야 되는 정부로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져갔는데 이제는 아예 통합으로 가자라는 마인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왜? 그동안 열심히 부어놨기 때문에 이 이상 나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마인드죠. 또 하나 정부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첫 번째 이원화 전략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 1인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있죠 아직.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을 통합시켜서 중쪽에 이 중견기업으로 만들자라는 마인드예요. 어차피 정부가 돈을 여기다 다 부어놨으니까. 대주주가 따로 없잖아요. 정부밖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하청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다시 한번 조선업에 키워보겠다라는 정부의 생각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계획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여기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렇게 크게 군영을 하고 중견기업들 있고 그다음에 합으로 이제 하청업체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돼서 전략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뭉치고 여기도 하나로 뭉쳐서 아예 조선업을 이렇게 규모로 키우자라는 마인드니까. 결국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냐? 정부가 부실 조선업 통합 추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겠어요, 결국은? 핵심은 정부가 조선업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대우조선해양에다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그 빅딜과 그 다음에 나머지 중소업체들이 이제 한 곳에 통합됐을 때 운영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지금 언론에 흘러나왔을 때 눈치챌 수 있게 된 거예요. 조선업을 만약에 중소업체들 여기가 부실화돼서 버려야겠다라고 했으면 민심이 난리가 나고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중소업체를 전부 다 통합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알짜들만 통합을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조선업들을 위주로 통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눈치채야 되는 건 이미 조선업이 엄청나게 하강을 해서 이미 바닥은 다 찍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부실조선업을 지금 이렇게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15조에서 20조 가까이를 투자했는데 여기에서 버릴 경우 돈도 돈이지만 총선에서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 민심이라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거를 이번에 부실조선업을 통폐합한다라는 정부의 움직임을 여기에서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원화 전략을.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할 건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거면 지역경제는 결국은 쉽게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선업이 다시 조금씩 성장하면 과거의 영광처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실화된 조선업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역경제는 언젠가는 살아날 거예요. 근데 그 언젠가가 꽤 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제가 매일 유튜브 업로드하니까 구독 누르시면 정보가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상하다, 쉽게 설명했는데 이거 진짜 이상하게 설명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을 달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